안녕하세요.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채플미 오늘 10월 19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어제는 이제 넷플릭스 실적이 장 끝나고 나온 거죠. 예, 장 끝나고 나왔습니다. 장 끝나고 나오고 지금 시간에서 14%인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그 신문 봅시다에서 넷플릭스 관련된 기사를 몇 번 봤었는데 이 구독 서비스로 전환하는 부분, 구독인가요? 그 광고를 보는 광고 요금제, 그 부분이 상당히 이거 좀 먹힐 수가 있겠다. 그러면서 넷플릭스 주가가 최근에 보면 굉장히 미국 주식시장보다는 좀 강한 모습을 보여서 관심을 좀 갖고 있었는데 어제 실적 발표가 나오고 시간에서 지금 14% 올라가는데 내용이 어땠습니까? 실적 발표 내용이? 내용이요. 그 대체로 컨센 대비 실적들이 매출이나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 이런 부분들이 상회를 했고요. 특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유료 가입자 수가 얼마나 증가했느냐인데 이 회사가 3분기에 유료 가입자 수가 100만 명 정도 증가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240만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엄청 늘었네요. 예, 엄청 늘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요. 아시아 지역에서 140만 명이 증가를 했고요. 기타 지역에서 100만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아시아 지역하고 기타 지역에서 아시아 지역이 특별히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는 사실 다 우리나라 드라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밑에 3분기 히트작이라고 해서 한 5개 정도 얘네가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 가운데 세 번째로 언급된 것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지 못하는 그 드라마나 뭐 영화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다모라든지 기묘한 이야기, 그레이맨, 퍼플 하트. 저도 넷플릭스 유료 가입자라서 좀 그 밑에 이미지를 좀 캡처했는데 저는 사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다 못 봤거든요. 우영우는 넷플릭스가 아니고 그냥 뭐 SBS나 뭐 이런 데서도 해주자. JTBC인가요? ENA라고. ENA요? 그럼 뭐 어떻게 이게 동시에 방영이 된 거죠? 넷플릭스에도 올라가고. 이미 우영우는 그 라이브는 끝난 것 같고 그냥 VOD를 넷플릭스 서비스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 우영우를 하도 이제 집에서 좋아하다 보니까 저도 몇 번 봤어요. 약간 재밌게 잘 만들었어요. 재밌게 만들었고요. 좀 소재가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분기별로 이렇게 밑에 매출하고 영업이익 마진 이런 쪽을 보시면은 넷플릭스가 고점 대비 한 80%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하락을 한 상태인데 보시면은 확연히 2021년하고 2022년 매출 증가세가 좀 안정 하향세 뭐 이쪽으로 좀 들어간 것 같고요. 2021년에는 한 두 자릿수 16% 뭐 16% 해서 분기별로 YOY 그로스가 두 자릿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2022년으로 들어가면서 한 자릿수 성장세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주의 이제 가장 큰 그 어떤 포커스가 탑라인 성장인데 탑라인 자체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서 멀티플도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얘네가 내놓는 게 좀 전에 말씀하신 비즈니스 전략 중에서 광고 요금제인데요. 광고 요금제 영어로 표현하면 lower priced ad supported plan인데 광고를 보는 대신 구독료를 좀 싸게 해주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11월부터 12개국에 도입이 되고요. 영상이 시작하기 전이나 중간에 광고를 보는 대신에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구독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총 광고 시간이 4, 5분 그리고 개별 광고가 15에서 30초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10개에서 12개의 광고가 영화 한 편에 뭐 포함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에도 도입이 되는데요. 국내 기준으로 월 구독료가 5,500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 광고 요금제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현재 기본 요금제가 9,500원이거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지금 기본 요금제가 월 9.99달러인데
이 요금제를 선택하게 되면 6.99달러로 30%가량 낮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구독자 수가 좀 더 많이 늘겠는데요. 예, 구독자 수는 늘겠죠. 늘고 이제 구독자 수당 레버뉴 있잖아요. 예. 레버뉴는 조금 낮아지는 효과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그 넷플릭스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디즈니 플러스도 또 광고형 요금제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하고도 또 경쟁이 될 것 같은데 월 디즈니 플러스는 월 7.99달러에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디즈니 플러스가 약간 후발주자 같은 느낌이었는데 예. 디즈니 플러스가 오히려 요금은 더 세게 받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요금 책정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광고형 요금제도 그 이런 OTT 사업자들 간에 앞으로 이제 경쟁이 좀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뭐 북미 중에서는 미국, 캐나다, EMEA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호주, 스페인, 그리고 중남미에서 브라질, 멕시코, 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이렇게 선택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고요. 앞으로도 시행 범위를 넓혀갈 것 같습니다. 영향을 보면 이제 광고 수익은 증가하겠죠, 그죠? 그리고 가입자 수도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신규로 들어올 테니까 늘어나겠죠. 그런데 일부 고가 요금제를 선택한 사람들이 이쪽 그 저가 쪽으로 옮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냥 그 보지도 않는데 그 돈 나가는 느낌이라서 한번 그냥 귀찮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옮길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잊어버리면 또 못 옮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그 1.53 빌리언이 나왔는데 YOY로 12.6%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이익률도 19.3%로 YOY로 4.2%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 수익성 자체가 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3분기에 23.5%가 나왔던 게 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4분기는 전통적으로 마케팅비가 많이 쓰이는 그런 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 4분기에도 보면은 8.2% 정도의 영업 마진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이던스로 제시한 게 4.2%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비용을 어떻게 책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냥 그 제너럴하게 마케팅비가 대폭 쓰일 것이기 때문에 마진 감소도 각오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코멘트를 하고 있고요. 레버뉴 쪽에 보면은 4분기에 가이던스를 준 게 7.77 빌리언이고요. 3분기보다도 적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3분기에도 그랬지만 4분기에도 달러 강세의 영향을 받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그 3분기에 실적 발표한 것도 보면은 실제로 매출단에서는 YOY로 5.9%가 증가를 했는데 환율 효과를 제거할 때 13% 정도 YOY로 증가하는 거로 그 계산이 돼서 실제로 환율 임팩트가 10% 내외 정도 발생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 기조는 4분기에도 계속 이어질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오징어 게임이 나왔던 게 작년 4분기에 아니었었나요?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작년 4분기인가 3분기인가에 오징어 게임 때문에 이제 가입자 수가 뭐 거의 한 400만 명 늘었다가 오징어 게임 끝나고 나서 또 가입자가 좀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작년 9월 17일 9월 17일 날 오징어 게임이 방영이 됐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4분기가 지금 이번 3Q보다 매출이 떨어지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그 보면 미국은 이제 큰 행사 중에 하나가 그 땡스기빙 데이를 전후로 해가지고 많이 또 이렇게 가족 찾아가고 우리나라 뭐 추석 같은 분위기니까 그렇게 돼서 또 뭐 12월 달 그리고 할로윈 데이 나가서 노는 게 많기 때문에
집안에서 이제 TV 보는 게 오히려 비수기인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다가 작년 4분기를 보니까 3Q에 비해서 레버뉴가 작년에도 보니까 늘었길래 예. 오징어 게임 효과였나 싶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지금 작년 4분기에 유료 가입자 증가 수를 보니까 한 800만 명이 늘었네요. 그렇죠. 예, 800만 명이 늘었어요. 작년 3분기에는 400만 명, 4분기에는 800만 명. 예. 확연히 또 이게 줄어든 게 그러니까 탑라인 증가세에 영향을 주는 게 유료 가입자 수 증가인데 이번 4분기에는 450만 명 정도가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정책이 광고 요금제라는 형식으로 시행을 되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 몇 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매출은 이번 분기보다 4분기가 좀 꺾일 걸로 예상을 해서 7.77 빌리언 달러 강세 요인으로 그렇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유료 가입자 수 말씀드렸듯이 450만 명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 영업 마진 4.2% 정도 대규모 광고비 집행하고 계절적 특성 등 계절적 특성이 반영돼서 마진이 꺾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쪽 보면은 여전히 80% 정도 고점 대비 하락을 했는데 포워드 기준으로 23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PBR은 5배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번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스트래티지가 광고 수익 증가, 가입자 수 증가도 있겠지만 일부 고가 요금제 쓰던 사람들이 또 저가로 옮기는 가능성, 그러면서 이제 마진 하락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는데 어쨌든 새로운 거를 시도한다는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 저는 좀 파악이 됐고요. 어쨌든 밸류에이션 디레이팅은 경쟁 격화로 인해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회사가 그나마 기대하고 있는 거는 여전히 넷플릭스 서비스할 수 있는 지역도 열려 있고 또 TV 시청률에 비해서 넷플릭스 시청률이 확연히 적기 때문에 그쪽 TV 시청 시간이 넷플릭스 시청 시간으로 조금 옮겨진다면 자기네들의 성장 가능성 아직도 열려 있다고 주장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우리 최성모님은 유튜브 오실 때는 광고 안 보는 프리미엄 쓰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쓰고 계시죠? 그러면 아마 넷플릭스도 이거 밑으로 안 옮기실 것 같아요. 예.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바쁘신 분이 광고 보면서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넷플릭스 지금 보고 있는 사람 누구죠? 와. 남주임은 뭐 봐요? 전 TV 잘 안 봐요. TV 잘. 유튜브를 더 많이 봅니다. 상류12. 저도 상류12를 애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오징어 게임 할 때 보고 싶어가지고 넷플릭스 가입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유튜브에서 30분 요약분 보고 말았었는데 그 넷플릭스 지금 마지막 이제 PER, PBR 밴드 차트를 제가 보면서요. 2021년 작년 초에 한참 이제 2020년 코로나 이후에 미국에서는 이제 팡 기업들 계속 강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빅7 이런 기업들이 올라왔을 때 그때 지금 넷플릭스의 PER이 보면요 거의 100배였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100배였었고 PBR도 보면 2018년, 19년 이렇게 넘어오면서 PBR도 23배. 근데 지금 이제 5배로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닷컴버블 관련된 그 얘기들을 시장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거품이 이제 다 빠졌는데 이런 기업들이 닷컴버블 시절에는 계속 더 악화되면서 이제 망하면서 없어졌거든요. 없어진 거에 반해서 지금 이런 실적 발표를 통해서 가입자 수가 또 이렇게 늘어나면서
성장 스토리가 예전에 닷컴버블 때는 그게 그냥 신기루처럼 예. 그 말만 스토리만 있었지 넘버로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스토리 기업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굉장히 잘 기업들이 하고 있고 그동안에 이제 주가에 있는 거품이 싹 빠지는 어떻게 보면 이 거품이 빠졌다는 말은 몸이 비대해진 사람이 슬림해지고 오히려 건강해졌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현재 PER 23배, PBR 5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년 전만 하더라도 PER이 110배. 그런 거품이 이제 썩 빠진 착한 가격들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넷플릭스 실적 발표 정리를 해주셨고요. 우리 최일호 상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